안녕하십니까. 고현 강사 지창입니다. 자, 오늘 수능 특강 현대소설 1강, 현대소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작품은 이광수의 무정인데 원체 유명한 친일파죠.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은 사실 이제 충분히 나올 만한 작품, 문학사적 의의로 치자면 나올 만한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작품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최초의 현대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현대소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학사적 의의는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자, 문제는 이제 작가죠. 이광수가 이제 대표적인 친일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를 수능에서 만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광수의 무정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가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둘 다 예비 시행 문제. 이를테면 2014학년도 A형과 B형으로 서로 나뉠 때, A형과 B형으로 나뉠 때 쳤던 예비 시행 문제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죠. 2022학년도 올해 수능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돼 있는 마찬가지로 예비 시행에서 여기는 이광수의 무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예비 시행 문제도 나왔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으로 보자면 출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게 어쨌든 수능 특강 전 지문을 해설해 준다 였으니까 제가 이걸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학교에서 이제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치는 모의고사, 모의고사 등에서 여기는 무장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예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작품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능에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본문 지문 읽고요. 읽은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느냐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자, 영채가 일단 한 명 나왔어. 자, 사랑하냐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대. 자,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 이걸 생각했다는 거야. 일단 남자 주인공 이름은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뜨끔했던 이유는 결국 형식이를 내가 사랑하느냐 하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결국 여기는 이 영채는 한 번도 주체적인 사랑, 본인이 진짜 정말 사랑해서 느끼는 그런 주체적인 사랑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식을 사랑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대. 그래서 주체적인 사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속합니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요. 자, 왜 그랬냐면,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자기는 다만 형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래. 자, 이렇게 알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결혼이 아버지가 정혼해주는, 아버지가 정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즉 바꿔서 여기는 이 영채는 그래서 전통적이고 수동적 인물이라는 거 알겠어. 아버지가 결혼을 정해줬다고 평생 그 남자 말을 그리며 살아왔던 거야. 7, 8년 내로 일찍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다만 어서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 만나면 기쁘겠다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자, 이때 여학생 이름은 뭐냐면 여학생 이름은 병욱입니다. 병욱. 예, 병욱입니다. 이건 인물관계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았습니다. 그려. 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예. 그리고 어렸을 적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되네요. 자, 어릴 적 정들었던 건 이때. 그러니까 사랑은 잘 모르겠고 정든 건 기억이 된대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 여기는 형식은 사랑보다는 아무래도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지금 여기에 남아있다. 추억으로 기억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더니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찌 그리운 생각이 나요.
그렇게야 그렇겠지요. 누구든 아이적 생각은 안 잊히는 것이니까. 그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 생각도 나지요. 영채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여러 동물들 생각이 나요. 자, 그럼 잘 봐. 사랑하는 사람이 이랬는데 여러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어. 그냥 그 사람 생각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의 생각도 난다는 거야. 친구들 생각도. 그러면 그럼 잘 봐.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결국 다른 친구들과의 우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제일 정답게 나요. 그랬더니 일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까 생각하던 바와 다릅대다. 어쩐지 이전에 정답던까지도 다 깨지는 것 같아요. 자, 요다 밑줄 치고.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것과 실제 내 삶과는 이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이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관념 속의 형식과 현실 속의 형식은 다 뭔가 달랐다. 자, 오히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형식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걸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실망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마음이 섭섭한지 울었습니다. 잘 알았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말하기 어려운 듯이 그러면 지금은 그에게 대해서는 별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려. 자, 너 그거 별로 사랑 없는 거야 했더니 영채는 저도 제 생각을 모르는 모양이라 한참을 생각하더니 글쎄요. 만나니까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생각한 관념 속의 형식이 되는 거죠. 그죠? 관념 속의 형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내 마음속에 그려오던 사람과는 딴 사람 같아요. 저도 웬일인가 했어요. 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기서 그이는 누구겠어? 그렇지. 여기는 이 그이는 현실 속의 형식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형식을 봤는데 내가 꿈에 그리던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또 하나 그 사람도 그러하더라. 됐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기대와는 다른,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만남을 했었다 하는 걸 알겠네.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여학생은 눈을 감는다. 무엇이 알았단 말인고. 하고 영채도 눈을 감는다. 여학생이 그런데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죽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라고 지금껏 살아오던 것인데 일조의 정절을 더럽히고. 자, 이게 결국 여기는 요렇게 죽은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정절을 더럽혔는데 누구한테 지금 당했냐면 학교를 다닐 때 경성학교라는 곳이 있었어. 그 경성학교에 배학감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배학감 일당에게 당했던 거야. 그래서 일조의 정절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살을 결심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 괴로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며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여 있고 이제야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그럼 결국에 나는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여기는 이 영채라는 여자는 봉건적 가치관 또한 매우 높은 사람이다. 다른 여자와 그러니까 정제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예 삶의 의욕 자체를 상실해버렸다. 하고 절망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인다. 나는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자, 자기가 생각하기엔 죽을 이유가 아니래. 그럼 어찌하고요? 아니 살지요. 왜 죽어요? 자, 살지요. 왜 죽어요? 강하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살지요. 왜 죽어요? 이거는 결국에 그냥 이거 말고 네가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주체적인 삶이 중요해. 중요해. 당연히 이건 근대적 가치관이 되겠죠. 근대적 가치관. 옛날엔 정절 더럽혔다고 막 옆구리 끼고 있는 은장도 꺼내가지고 중내 사내 이랬던 시절인데 여기서 그런 게 살지요. 왜 그래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지. 영채는 깜짝 놀라 여학생을 본다. 여학생은 힘있는 목소리로 첫째, 영채 씨는 속아 살아왔어요. 이영식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왔어요.
부친께서 이 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때문에 영채 씨는 7, 8년 헛된 세월을 지킨 것이 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의 허락도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 아니하요. 자,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피차에 허락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정절을 지키는 것 헛된 일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봉건적인 가치관. 됐죠? 봉건적인 가치관. 그러한 지났던 이런 봉건적인 가치관에 대한 비판이 되겠네.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영채 씨의 마음은 아름답지요. 절은 굳지요. 그러나 그뿐이에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절을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니할까요? 허니까 지금 영채 씨가 그 일을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남자 중에 구할 것이요. 그런데 잘 봐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아름다운 마음과 굳은 절을 바칠 사람이란 것은 결국에 자신이 진정하게 사랑하는 사람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진정하게 사랑하는 사람, 요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허니까 지금 영채 씨가 그 일을 사랑하거든 바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남자 중에 구할 것이요. 라고 했어. 그럼 이 말은 결국 너의 주체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러나 그렇다고 마음을 화해 오던 걸 어떡합니까? 고성의 교훈도 있는데 답답해. 자, 그럼 여기는 이 고성의 교훈이란 것은 유교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교적 가치관 또 있는데 아니요.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내셨지요. 헛개비를 보고 지내셨지요.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화합니까? 그것은 다만 낡은 사상의 속박이지요. 다 부정적인 거야.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삽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 지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허니가 영채 씨의 과거 사는 꿈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산다 꿈이야. 이제 참 생활이 열리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 참 생활이 결국 여기는 얘네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적인 삶인 거예요. 주체적인 삶.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영채는 이 말에 무척 놀랐다. 열려나는 것과 틀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과연 지금토록 일찍 형식을 사랑한 적이 없었고 다만 헛개비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이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관념 속의 현실 속이야. 그렇지. 관념 속의 형식이야. 됐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의 형식이라고 짓고 그러고는 그 사람과 진정 형식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는 대신 이 형식을 찾다가 이 형식을 보며 그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고 실망하고 나서는 이제는 영구히 형식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영채는 잘못 생각했다는 걸 여기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럼 여기서 얘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런 거겠지. 결국에 자신의 결심, 이러한 자신의 결심, 여기서 자신의 결심은 자살을 하고 생각한 거지, 자살. 이 자신의 결심이 잘못된 결정이란 걸, 잘못된 결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서 새로운 광명이 발하는 듯 하였다. 자, 그래서 눈을 뜬 거야. 어떻게? 참 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자기가 느낄 어떤 그거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다. 요거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채는 여기서 각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일본으로 유학 가는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그걸 가는 와중에 완전 형식을 만납니다. 됐지? 그래서 형식과 함께
우리가 살 길은 뭐 교육이고 과학이라며 그런 얘기하면서 일본에 가서 배워보자 뭐 이런 내용들을 써놨어요. 거기다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나온 김에 그래서 인물관계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표현상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뭐 이렇게 수능 시험에 이렇게 막 나올 만한 작품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문제 정도의 정답 3번인데 요 정도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물관계 정도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인물관계 잘 보시면 일단 주인공은 이형식이라는 남자죠. 자, 여기는 이형식이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두 명의 여자가 존재합니다. 두 명의 여자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박영채라는 여자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지금 이 소설에 나오지 않지만 김선형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둘 사이에서 형식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박영채라는 여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정절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이런 걸 중시하는 유교적 혹은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런 인물이라면 김선영은 반대로 근대적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로 불리냐면 신여성이라고 불립니다. 여기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잘 들어봐. 결론은 여기는 이 형식이가 여기는 이 김선영 여기는 이 김선영에게 호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는 이 김선영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됐죠?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다고. 자, 이때 이제 박영채는 뭐 한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누구 만났다? 예, 김병욱이라는 여자를 만나죠. 그래서 이 김병욱이라는 여자는 마찬가지 신여성이야. 신여성이었던 이 김병욱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국 이 박영채에게 뭘 준다? 깨달음을 준다. 이해됐죠? 깨달음을 줍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소설을 다시금 정리하면 이렇게 인물관계가 되는데 결론. 나중에 여기는 이 여기는 이 네 명의 사람은 모두 한 기차 안에서 만나요. 그래서 뭐를 다짐하냐면 열심히 배우고 닦고 실천하자 하는 것들을 다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떤 계몽적 사상, 계명이 아니지 계몽이지. 계몽적 태도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광수가 아직은 친일파로 넘어가기 전이라서 이 소설은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여기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젊은 시절에 꿈을 키우고 의지를 키우고 열망을 키웠다가 친일파라는 사실을 알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돼요. 뭐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 번 더 인물관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